제가 참마 스무디를 판매를 하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게, 만약에 팔 때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사실 장사를 하기 전에 제품만 잘 만들면 사람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다가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상품을 진열을 하고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주문이 들어오겠지 하는데, 그런데 실제 장사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제품을 진열을 해놓아도 손님이 오지 않은 날도 있고, 손님은 와도 상품이 팔리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가철이니까 사람들이 여행 다녀서 장사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느낀 게, 손님을 꼭 기다려야 하나? 손님이 없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손님을 찾아갔고 판매를 이뤄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참마 스무디를 팔고 있는 안동에서 유동인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야 팔 확률이 올라가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PT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지금 휴가철이니까 안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타 지역에서 안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동 관광지로 대상으로 참마 스무디 영업을 다니는데 유동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제 생각으로도 월령교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월령 야행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어서 더욱 인구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월령교의 유동인구를 한번 계산을 했었을 때, 행사가 없었을 때는 평소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가 가장 많고,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더 많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갔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가 월령 야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전단지도 뿌릴 거고 스무디 샘플링도 맛보기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한 30에서 70팩 정도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바쁜 시간대 저녁 시간을 택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수량을 좀 많이 들고 갔어요. 제가 115개를 들고 갔는데 이게 순식간에 동이 나더라고요. 1시간도 안 돼서 동이 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월령교에서 그 참마 스무디 샘플을 만든 거를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뿌려보고, GPT의 데이터 테스트한 걸 바탕으로 이게 과연 얼마나 팔릴지 GPT에서 팔릴 수치를 대략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안동에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가 안동 월령교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안동에서 제가 봤을 때 사람 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차 보이시죠? 서울에서는 당연한 주차 수겠지만은 안동에서는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충 사소한 건 넘어가고, 자, 제가 만든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200ml로 다 나눠 드리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맛 종류 5가지로 50ml로 샘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녹여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녹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샘플을 주면서 저희가 만든 전단지로 설명을 주면서 판매 유도로 지금 클로징 멘트로 해서 그 자리에서 최대한 바로 팔 수 있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업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럼도 많지만은 뭐 어쩌겠어요. 돈 벌려면 해야죠.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다 놓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판매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여름 있거든요. 너무 더워요.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왔는데 해가 지고 뿌리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낮에 퇴근을 하고 일단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알바를 고용하고, 그 알바 고용 비용과 마진이 남았을 때 비용이 적자만 안 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식으로 안동에도 관광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찜닭 골목 쪽이라던가 하회마을 같은데, 그런데도 차츰차츰 테스트하면서 넓혀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뉴얼이나 영업 멘트 또한 매뉴얼 해가지고 알바생들한테도 바로바로 학습해서 써먹을 수 있게 해서 판매 전환율이 높은 멘트를 매뉴얼화하고 보완해야겠죠. 지금 설명드리면서 나가서 판매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요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 됐거든요. 지금 차마 스무디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나누면서 사람들이 그냥 맘만 드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멘트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안동 참맛 스무디를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 느낌이면 아직 보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효능 있잖아요. 효능이나 그런 거를 언급은 하면 안 되지만은 이 효능을 생각날 수 있는 멘트를 생각해서 보완을 하다 보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방금방 나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단지를 주면서 샘플을 시식을 하면서 그 멘트를 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멘트가 뭘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만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실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GPT한테 역할을 부여해서 영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일단 가장 먼저 GPT가 이야기하기는 장소 허가부터 확인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관광 관리 연락처라고 해야 되나? 그 시립 민속 박물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쪽에서는 그 부스 설치는 안 되고 판매를 하면 일단 불법이라는 거는 맞고, 그래서 제가 팔지는 않고 맛보기로 샘플로 드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예약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제가 부스 설치를 안 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나눠드릴 거라고 하니까는 크게 제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영업 멘트나 컨셉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했었는데, 대략 뭐 현장 안에서 클로징 멘트나 여러 가지 대본들을 작성을 하고 연습을 했고, 또 일단 샘플링이 필요하잖아요. 샘플링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시제품 테스트 했었을 때 남았던 파우치가 있어요. 50ml나 30ml 그 파우치를 활용해서 한 120개 정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아이스 박스를 구매를 해서 이게 85리터 아이스 박스를 구매했는데 거의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제 덩치 반만 해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하면 비자에서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다 괜찮은 전단지를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디자인을 제작을 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주문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제작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나가봤거든요. 근데 원령교에 제가 5시 반쯤인가 6시쯤에 갔는데, 그때는 아직 해가 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주기 전에 샘플링을 하나씩 주면서 사람들이 맛봤을 때 전단지를 주면서 설명을 하고, 그 중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클로징 멘트를 띄워봤어요. 그런데 그 1시간 만에 120개 가량 정도 순식간에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가 아니고, 사실 뭐 3명 혼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보통 관광지에 2명 아니면 3명, 가족 단위는 한 5명까지 왔었거든요. 제가 멍청하게 이거를 한 명은 한 분씩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시간 만에 순식간에 동이 났었거든요. 효율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됐었을 때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날 바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한 3명인가 5명 정도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왔다는 거는 제가 클로징 멘트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나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느껴졌어요. 그리고 굳이 샘플링을 무조건 나눠주기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아무리 30ml나 50ml 적은 단위더라도.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할 게, 일단은 전단지를 먼저 배포를 하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샘플링을 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 결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멘트도 지역 특산품이다라는 멘트도 날려보고, 속이 좋지 않거나 스태미나가 부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멘트를 날리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뿌리기 바쁘고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뿌리기 바빠서 제대로 된 멘트도 치지도 못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느리더라도 뭐가 중요하냐면 구조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계를 뭐 당장은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보완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고용했었을 때 그 비용 대비 마진폭이 더 크면 충분히 사업 구조화해서 관광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룡교 그리고 하회마을 찜닭골 순으로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 자체가 커지면서 팔로에 하나가 더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손님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참맛스무디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협업을 원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